국민엄마 멘토 조선미 박사가 알려주는 요즘 엄마가 요즘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6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실수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라. 네, 이해는 가는데 고통을 겪게 하라는 게 좀. 그냥 누구나 실수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이를테면 대소변 훈련부터 시작해서 인생에서 자기 통제가 시작됩니다. 네. 근데 대소변 훈련도 다 약간씩 실수하거나 많이 하면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걷기, 뛰기, 뭘 배우기들을 하는데 다 초반에는 실수를 합니다. 네.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그래갖고 뭐 괜찮아라든지 아무것도 아니야라든지 하는데 자, 실수를 하고 기분이 나쁠 때 연구를 해보니까 딱 뭔가 실패나 실수를 해갖고 기분이 나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게 가라앉을 때 조금 가라앉았을 때 학습이 제일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면 네.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별로 안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많이 시도하고 실수도 해봐야 뭘 잘 배운다는 건데 이러면 애들이 상처받지 않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수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 배울 수 없으면 못 배우거나 배우는 기회를 회피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많이 해보고 얘가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말고 그냥 실수는 굳이 실수라고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실수하면은 네. 애니까 당연하지라든지 그냥 재미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실수를 같아요. 좀 관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실수를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예 실수 안 하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게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라.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요즘에 이제 뭐 아이를 대부분 이제 하나나 둘 키우시는데 이제 하나 키우시는 집이면 우리가 오늘 무슨 뭐 외식을 어딜 갈까 이럴 때 보통 아이가 정하죠. 너 뭐 먹을래? 뭐 먹고 싶니? 뭐 어디 갈래? 뭐 사줄까? 이렇게 네.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시면 야 애가 좋다는 거 해줘라. 뭐 우린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모든 의사결정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집단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네.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애들이 막 내가 공주인데 왜 쟤도 공주라 그러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끼면 일단 제일 고통스러운 게 아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애가 하나면 일부러라도 자, 지난번에는 네가 먹고 싶은 거 뭐 먹었으니까 오늘은 아빠 좋아하는 뭐 먹자.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 아이라도 셋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의견을 결정하는 게 좀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아기 키우다 보면 진짜 모든 게 중심으로 엄마 아빠 뭐 주말도 사실 애 좋아하는 곳만 가고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요즘에는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볼게요. 무엇을 허용할지 보다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하라.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규칙을 정하라.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거는 이런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큰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애가 만약에 뭐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핸드폰 몇 살에 사주실 거예요? 핸드폰이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 다 이제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최대한 늦게 사주고 싶죠, 지금은. 네. 늦게는 몇 학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아무래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될까봐 최대한 좀 늦게 하고 싶은데 요즘 보니까 그 기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도 막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거 봤을 때 조금 더 늦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걸 사주면 일단 몰입한다, 네, 중독된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몰입이 안 되게 하는 건 내 역할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사줄 때 처음에 내가 몇 시간을 시켜줄지에 대한 허용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으면 이 아이의 요구에 대해서 일희일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허용해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규칙을 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줄까 말까 별로 고민할 아. 필요가 없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래 알았어 사줄게 하면은 이 아이가 신나게 합니다. 네, 늦게까지 해요. 근데 너무 많이 해. 어. 그래서 그때 규칙을 정하면 아이가 엄청 반발을 하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뭐든지 네.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부모님들이 같이 규칙을 정하고 네. 그 규칙에 맞춰서 네. 허용해 주시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네, 중요한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당장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뭐 3살, 4살 어린 아이들이 요즘에 뭐 패드로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걸로 영상 보잖아요. 아, 네. 네. 이제 그런 것도 저도 이제 규칙을 좀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째 볼게요. 우수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하려는 태도를 칭찬하라. 맞아요. 그쵸. 스스로 하려는 태도를 칭찬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칭찬은 근데 다들 많이 하시지 않나 네네. 싶긴 한데요. 사실 칭찬이 너무 많으면 좀 변별력이 없고요.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건 칭찬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잘했네 이렇게 되는데 진짜 잘했어요. 네. 잘했네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애들은 느낍니다. 애들은 느껴서 이렇게 약간 이 정도를 잘했다고 하는구나. 이럴 때 엄마가 정말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네. 잘한 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정말 잘. 어.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기준이 높아져요. 스스로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거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네. 뭐 이를테면 이제 유치원에서 너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갖고 왔는데 엄마가 뭐 우리 딸 뭐 그림을 정말 잘 그리네 하는데 이제 학교에 갔어요. 근데 저 옆에 애를 보니까 진짜 그림을 잘 그려요. 애들도 네. 이제 좀 크면은 인지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안 그립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왜 안 그려? 그러면은 이제 집에 와서 하는 얘기는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거는 그냥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격려를 해서 뭘 하게 하면 사실 그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냥 자유스럽게 뒀을 때 뭘 하는 거. 근데 네. 요게 이제 사실 발달에는 제일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근데 엄마들이 진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진짜 잘했을 때, 이 진심이 우러나오는 그렇죠. 칭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영혼이 담겼는지 안 네. 담겼는지 너무 잘 애들은 알더라고요. 다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살펴볼게요. 모든 차별이 부당한 것은 아님을 알려줘라. 네, 차별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 어떤가요? 차별이 이제 애들이 차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아무래도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부당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차별이라는 게 이제 차별을 혹시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형제가 있는 집은 당연히 차별이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왜 형만 사줘? 왜 동생한테 더 잘해줘? 뭐 이제 이런 거를 네. 막 겪어서 어떤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대해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렇게 형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가 되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반항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네. 의견 개진. 네네. 뭐 저는 10번 손 들었는데 왜 한 번 시켜주고 쟤는 한 번 들었는데 한 번 맞아. 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차이라는 게 차별화 해놓는다는 게 큰 그림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온 애들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지 하는 큰 그림이 있는데 아이들은 사실 그 큰 그림 볼 수 모르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이 아래 단계에서 이게 뭐 차별이야 아니야 하고 가르치는 건 사실은 어떤 개념화된 사고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래 너는 불만스럽구나. 얘가 불만스러운 거야 라고 그냥 마음만 읽어주시면 되지 네. 그걸 너무 따지시는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볼게요. 어디서든 눈치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쳐라. 맞아, 좀 눈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 걱정이 옛날에는 많아요. 뭐 애 눈치 보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확 나서갖고 할 말 다 하고 이제 이런 애들을 약간 우리가 짠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애가 이제 엄마한테서 엄마 이거 해도 돼? 이러면은 말해. 왜 눈치를 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되게 상반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그 사람 어때? 했을 때 눈치 없어 이러면은 바로 네. 좀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이거 해도 돼 하고 눈치를 볼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컸구나. 상황에 대한 네. 판단이 옛날보다 되는구나. 네네. 근데 또래보다 그거를 안 봐. 그럼 아직 얘는 좀 자기중심적이구나. 조망이 아직 좁구나. 그래서 남들이 눈치 본다고 할 때 아이고 잘 크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됩니다. 할머니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왜 눈치 보게 그러니까요.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은 애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막 이렇게 확확 나서고. 맞아.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눈치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왜 그러지? 라기보다는, 아이가 다 컸구나. 이제 성장했구나. 어디 가도 네. 뭐라도 얻어먹겠구나. 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